완벽하다. 이거 솔직히 좀. 알았어. 내려드려야 되는 자, 세 자리 자연수의 집합에서 임의로 뽑은 자연수를 m이라고 할 때, 아이, 올려도 돼. 장난해, 지금? 그렇지. 자, 로그 2의 m이 정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로그 2의 m이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로그 2의 m이 정수다. 무슨 뜻이야? 정수다. 자, 2의 정수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m이 돼야 된다. 근데 세 자리 자연수 집합에서 임의로 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자연수니까 누구부터 시작이야? 100부터 시작이죠? 자,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2의 거듭 제곱이 나오려면 자,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정수가 되려면 2의 몇 제곱부터? 7제곱인 128부터 2의 8제곱 얼마죠? 256이죠? 그 다음에 2의 9제곱은 얼마죠? 512인가요? 자, 요 세 개의 수만 가능한 거죠. 누가? m이. 자,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니까? 999까지니까 총 몇 개 있습니까?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몇 개 있어요? 999에서 뭐를 빼고? 100을 빼고 1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다? 900개다. 900개 중에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300분의 1이다. 정답 1번이죠. 자, 다음 문제 124쪽에 9번 해주세요. 왠지 120쪽에 3번. 야, 왠지 이승원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동현. 왜요? 너무 느려 지금. 승원이 이거 잘해요? 뭐라고? 네? 이거 견제해야겠다. 병신들의 대화를 보는 줄 알았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공부의 권력이야. 뭔 개소리야. 자, 각 면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 각 면에 1부터 4까지 적힌 정삼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 중에서 크지 않은 수를 A라고 했고 정사면체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6보다 작지 않을 확률. 자, 작지 않다 무슨 뜻이죠?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를 일단 계산을 해서 얼마보다? 6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인데 일단 정육면체가 있어서 이 정육면체는 그냥 뭐예요? 주사위, 주사위. 자,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 뭐야? 자, 정사면체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 있고 얘는 1부터 4까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자, A 플러스 B가 6보다 작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뭐를 구하는 게 더 편할까? 지금 전부 다 더하면 최고 얼마까지 나올 수 있죠? 최고 10까지 나올 수 있죠? 자, 최고 1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려면 6 찾아야 되고 7 찾아야 되고 8 찾아야 되고 9 찾아야 되고 10 찾아야 돼요. 5개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1이 될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부터 시작이야? 2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2, 3, 4, 5 5개란 말이야. 아니 2, 3, 4, 5 4개란 말이야. 4개. 그럼 4개를 세는 게 빠를 것이냐 5개를 세는 것이 빠를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냥 풀겠다. 6이 나올 확률, 7이 나올 확률, 8이 나올 확률, 9가 나올 확률, 10이 나올 확률을 각각 경로의 수를 각각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6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육면체를 2번 던져서 나온 수 중에서 크지 않은 수를 A라고 했단 말이야. 크지 않은 수. 그러니까 2번을 던져야 되거든요. 자 2번을 던져가지고 크지 않은 수기 때문에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이 큰가 큰 수가 나올 확률이 큰가?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이 크죠? 그렇지 않나요? 얘를 2번 던진다고 2번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 중에서 크지 않은 수, 즉 작거나 같은 수를 A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A라는 수는 기본적으로 큰 수가 나올 확률이 큰가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이 큰가?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이 더 큰 거 아니야? 왜냐하면 1하고 6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까 1이라고 할 거니까
3하고 6하고 나온다고 해도 우린 뭐라고 할 거니까 3이라고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얘를 가지고 한다면 자, 우리는 작은 쪽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일단 6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6이 나와야 되고 얘가 4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9가 나오려면 얘가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아니 그죠? 3이 나오거나 그 다음 5가 나오고 얼마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8이 나오려면 얘가 6, 5, 4가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가 가능하면 돼?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7이 나오려면 얘는 뭐까지 가능해요? 6, 5, 4, 3이 전부 다 가능하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면 돼?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가 나오면 돼요. 자, 6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6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5, 4, 3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되죠. 여기 2가 나와도 상관없죠. 여기는 4가 나와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작지 않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A가 6이 나올 경우의 수는 원래 이걸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총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36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네. 그죠? 첫 번째 던지는 거, 두 번째 던지는 거 6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6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6이 나오느냐 이거죠. 일단 둘 중에 작은 수가 6이야. 작거나 같은 수가 두 번 던져가지고. 그러려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자, 지금 봐봐. 여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기고 36가지 경우가 생기고 여긴 4가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경우 수는 14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44를 여기다가 분모에다 갖다 내려놓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세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4가 나올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4가 나오는 경우. 근데 얘가 6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거지. 자, 6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나와요? 6이 나와요. 두 번을 던졌는데 크지 않은 수가 6이 나오려면 그 6, 6밖에 없잖아. 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려면 몇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6,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전에 몇 가지라 그랬어? 한 가지라 그랬죠? 3이 나오는 경우 또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5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5가 나오는 경우. 이거 매번 계산해야 되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36가지, A를 계산을 할 때 A가 나올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그 36가지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6이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분명히 했죠. 그럼 5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5가 나오나? 5, 6, 6, 5, 5가 나오는 경우에 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다? 3가지다. 자, 4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돼? 앞에 만약에 4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4, 4부터 시작해서 4, 4, 4, 5, 4, 6.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4가 나왔다고 칩시다. 4, 4, 4, 5, 4, 6. 근데 하나 겹치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야. 5개. 뭔가 규칙이 보이겠지? 그럼 3은 얼마가 될까? 3, 3, 3, 4, 3, 5, 3, 6. 4가지. 여기 4가지. 그래서 몇 가지? 7가지가 된다고. 즉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 3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 되잖아. 잘 봐. 이거 나오면 몇 가지야? 12가지지. 12가지. 36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세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각각 다 한 가지 경우씩밖에 없으니까 결국 누구를 세면 되냐면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세주시면 돼요. 자, 5, 4, 3, 2가 나오는 경우, 5, 4, 3, 2가 나오는 경우 이게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나? 24가 나오죠. 24가지예요. 그 다음에 6, 5, 4, 3이 나오는 경우 6, 5, 4, 3이니까 요거 4가지죠. 요거 4가지 다음에 이거 2개 더해서 20가지니까 몇 가지예요?
26가지가 되겠죠. 어우, 16가지가 되겠죠. 예? 왜? 어? 그 16가지. 그 다음에 6, 5, 4가 되는 경우는 6, 5, 3개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9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6, 5가 나오는 경우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랑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30이죠? 30에다 요거 하니까 54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죠. 자, 뭘로 약분이 될 거냐면 18로 약분이 될까요? 자, 18로 약분이 되니까 18로 약분을 하면 3이 되고요. 이 18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8. 좋아요. 그래서 8분의 3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이 정도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야. 그죠? 네. 시험에 나와도 이 정도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숭이 풀었나? 그렇지. 원숭이가 못 풀면 어려운 문제야. 어? 풀었는데. 틀렸어.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이 원주를 6등분한 6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빗변이 뭐가 돼야 돼요? 직각삼각형이다. 지름이 돼야 돼, 지름. 그러면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직각삼각형, 얘를 선택하는 직각삼각형, 얘를 선택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개 중에서 3개를 택한다 그랬으니까 6시 얼마가 되는 거고요?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1번을 택했다. 1번을 택해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경우 몇 가지 나옵니까? 자,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오겠죠? 자, 4가지가 나오고, 자, 2번도 4가지, 3번도 4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해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주시면. 동일한 거 안 빼도 돼요? 응? 동일한 거 안 빼도 돼요? 동일한 거 안 빼도 되냐고? 동일한 게 어디 있어? 동일한 거 없잖아. 자, 지금 이게 이게 빗변이잖아. 그럼 2번 경우는 이게 빗변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게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1, 2, 3번이라고 나누어 놓은 것은 정확하게 무슨 사건들로 나누어 놓은 거냐면 배반 사건들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배반 사건들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눈 거지. 잘 나눈 거야. 다음 문제. 동현아, 네. 우리 좀 스피드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안 그러다가 임마 너 모자에 있는 저 학점을 받게 돼. 큰일 나는 거야 임마. 선생님이 저 1학년 때 F 학점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그 정말 정말 쉽지 않은 학점들이에요. 흔히 그 F 학점을 맞으면 뺄 수 있어요. 근데 1학년 과목들은 필수 과목이야. 그러니까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공이 수학과인데 저 교양으로 뭐 한국사를 들었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들었어. 근데 그게 F가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그걸 다시 재수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점에서 없어져. 사라져. 근데 D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요. 근데 문제는 F 학점이 하나 나오면 평균 평점, 즉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평점이거든. 평점.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점수를 받는 거를 지금 너네들은 주요 과목만 잘 보면 되지만 대학교 가서는 네가 신청하는 과목을 전부 다 잘 봐야지만 평점이 나와. 그래서 평점이 잘 나와야지만 장학금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보통 4.5점이 A 플러스 전부 다 맞은 애야. 그 다음에 4.0점이 A를 전부 다 맞은 애고. 그래서 보통 전액장학금 1등은 전액장학금을 받는데 전액장학금 받는 애들이 좀 잘하는 문과 같은 경우는 4.4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과 조금 점수 좀 짜게 주는 과 같은 경우는 4.1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받아야 전액 1등을 할 수 있어. 과 수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 하나 나오면 이미 F가 하나 뜨는 순간 이미 최고 나머지 다 맞아봐도 3.9야. 3.9면 근데 공부 못하는 새끼들 많으면 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정도로 못하는 놈들이 많진 않아요. 네. 꼭 학과마다 4점 몇 4점 넘는 놈이 꼭 한 놈씩 있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F를 하나 딱 맞았다 그러면 이미 저 장학금과는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좀 내셔가지고 학기마다 주는 거예요. 학기마다 초기화 되는 거죠. 예, 초기화 되죠. 야, 이거 맞냐? 127페이지 6번? 그래, 127페이지 6번. 자, 지금 현재 우린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 이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건 얘를 해야 되겠고요. 미리 계산해놨어요. 그렇죠. 자, 어떤 상자에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동전 2개를 동시에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수만큼 검은 공을 더 넣고 뒷면의 수만큼 흰 공을 넣은 다음에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상황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올까요? 동전 2개를 한 번 땅 던지는 거야. 그럼 상황은 총 3가지가 나오죠. 어떤 경우가 나오죠? 앞면 2개,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뒷면 2개. 이렇게 3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앞면 2개가 나오는 상황. 근데 앞면 2개가 나오는 상황은 확률이 얼마인가요? 확률 얼마야? 아, 뭐요? 4분의 1이지. 자, 4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2가 되겠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앞면이 2개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우린 몇 개를 집어넣습니까? 앞면의 수만큼 검은 공을 더 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 앞면이 2개 나온 이 상황에서는 검은 공을 2개를 집어넣으니까 상자 안에 뭐가 되냐면 검은 공 5개가 되고 흰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뽑았다는 것은 누구를 가정하고 뽑은 거야? 얘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얘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뽑아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개를 뽑는 거예요. 2개를 뽑은 다음에 검은 공 2개가 나오려면 7C2분의 얼마야? 5C2란 말이야. 그러면 이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이 앞면 2개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즉 이런 조건이 있을 때 확률이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야? P 검은 공 2개가 나오는데 누구 가정하에? 앞면 2개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자, 나온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얘는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인 거죠. P 앞 2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야? 2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구해진다. 즉 이거 2개를 곱하면 P 앞 2개 그 다음에 검 2개 이게 나올 확률이 된다는 거죠. 즉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곱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곱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4분의 2인데 얘는 앞 하나 뒤 하나 나올 확률이고 그게 나왔다는 가정하에 얘는 뭐가 됩니까? 검은 공 몇 개? 4개. 흰 공 몇 개? 3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뽑을 거니까 7C2분의 얼마가 됩니까? 4C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자, 뒤가 2개 나오게 되면 검은 공 3개에 그 다음에 흰 공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7C2분의 자, 3C2가 되기 때문에 각각을 곱해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들을 다 배반 사건별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를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빠르게 갑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자, 6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쪽 끝에 있는 두세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 곱하기가 짝수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경우의 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가 짝수여도 짝수고 홀수 짝수여도 짝수고 짝수 홀수여도 짝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쪽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거다. 뭘 생각한다? 홀수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양쪽 끝에 있는 두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곱이 모인 경우가 있고 짝수인 경우가 있고 곱이 모인 경우가 있어요. 홀수인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와 요거는 정확하게 배만 사건이면서 전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홀수가 뭐밖에 없으니까 77밖에 없으니까 자, 77을 배열을 해놓고 나머지 여기에다 뭘 배열하는 거예요? 666, 8을 배열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3개 있단 말이야. 똑같은 게 3개 있는 4개를 배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똑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준다. 즉 몇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배열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수는 뭐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뭔 팩을 하고? 6팩을 하고 뭔 팩을 나눠준다? 3팩, 2팩으로 나눠준다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6, 5, 4가 되는 거고 2팩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4. 그래서 얼마입니까? 15분의 얼마가 돼요? 1인가요? 1. 자, 1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이 15분의 1이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15분의 14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빨리 가죠. 8번부터 자, 남자 4명, 여자 4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8명이 추첨을 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2명씩 4개 팀으로 나눌 때 4팀이 모두 남녀 1명씩으로 구성될 확률을 구하여라. 4팀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명을 둘둘둘둘로 나누는 거야. 근데 팀을 구별하지 않겠대. 그럼 뭐만 하겠다는 얘기야? 나누어 놓기만 하겠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경우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8명을 몇 명으로 나누는 거니까 둘로 나누는 거니까 자, 개수가 다 똑같죠? 자, 이 팀 원 명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8C2, 6C2, 4C2, 그 다음에 2C2 한 다음에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분의 1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체 경우수를 구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4팀이 모두 남녀 1명씩으로 구성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남녀 1명씩 구성이 되려면 남자를 미리 딱 깔아 놓으세요. 그렇죠? 남자를 깔아 놓으세요. 자, 그래서 남자 A, B, C, D를 딱 깔아놔요. 자, 그러면 팀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자들 쫙 펼쳐 놓는 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김동현. 남자 4명을 팀 구별하지 않고 쫙 펼쳐 놓는 건 몇 가지 경우가 생기지?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 남자 4명을 그냥 쫙 펼쳐 놓는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생겨? 빨리 대답해. 3, 2, 1. 몇 가지 경우가 생겨? 뭘 몇 가지 경우가 생겨? 이거밖에 없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펼쳐놓는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펼쳐져 있는 거야? A, B, C, D 4명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 여기다 이제 누구를 맞춰줘야 돼요? 여자들 짝을 맞춰줘야죠. 자, 짝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 B, C, D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4자리에다 누구를 맞춰 놓는 거야? 여자들을 배열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예요? 4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체가 얘고 해당되는 상황이 얘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82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 7에 4, 7, 28 곱하기 그 다음에 6C2, 6, 5, 30에 15, 그 다음에 곱하기 4C2는 6, 그 다음에 곱하기 4팩이니까 4, 3, 2, 1 해주시고 요렇게 없애주시고 요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전체 경우가 105가지가 나오고요. 자, 위에는 4팩토리얼이니까 얼마다? 24가지다. 그래서 105분의 24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원숭이 답 맞나? 나눠집니까? 3으로 나눠지겠네요. 자,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2g 파워 ab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자, 이건데 증가함수잖아요. 이 증가함수인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같은 것이 포함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이 포함되는 증가함수인데 문제는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그냥 원래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뭘 해서 뽑아야 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b로 가는 함수니까 5개가 갈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5개의 자리를. 5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복을 허락한데 뭐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5개를 뽑아야 돼. 중복 허락해서. 그래서 4H5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7, 7, 8, 9, 10을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자, 7, 7, 8, 9, 10을 뽑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 2, 3, 4, 5가 어디에 대응이 된다? 자, 어디에 대응이 된다? 1하고 2는 7에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랑 1대1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7, 7, 7, 7, 1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7, 7, 7, 7, 10을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7에 가고 7에 가고 7에 가고 7에 가고 나머지는 10에 가고 이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4H10만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자, 다음 문제. 133페이지의 3번입니다. 자, A와 B가 공집합이래요. 뭐가? 교집합이.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 공집합, 즉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자, 배반 사건에 대해서 자, 배반 사건이면 이거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그래서 자, 우리는 PA 합집합 B를 뭐라고 씁니까? PA에다가 원래 PB에다가 원래는 뭘 해줘야 되는데 A 교집합 B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2개만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거 저번에 한 거 같은데? 자, PB가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라고 했어요. P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작으면 얘가 최대가 나오겠지. 왜냐면 얘가 4분의 3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일 때죠. 그래서 PA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 12분의 9에서 12분의 4를 빼준다. 1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원을 8등분해서 5칸은 빨간색으로 2칸 의하 했는데 자, 화살을 2번 쏴서 2번 모두 같은 색에 맞추면 상품을 주기로 했대요. 상품을 받을 확률을 n분의 n이라고 할 때 n이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할 때 n 더하기 m을 구해라. 자,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화살을 2번 쏩니다. 같은 색에 가야 되고요. 자, 같은 색에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색 2번 맞춰가지고 자, 빨간색 2번 맞춰가지고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2번 맞춰가지고 자,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파란색 2번 맞춰가지고 상품 받을 수도 있고 뭐 있습니까? 또 없죠?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건데 이 세 가지 경우가 각각 무슨 사건들이야? 배반 사건들이에요. 배반 사건들. 자, 배반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배반 사건 3개를 구한 것이고 자, 빨간색 2번을 맞추고 싶다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8개 중에 5개잖아요. 그래서 얼마다? 8분의 5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노란색 2번은요. 자, 8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파란색 2번은요. 8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거를 PA, 얘를 PB, 그 다음에 얘를 PC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2번 맞추는 건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3개를 더해준다. 각각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3개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64분의 25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30이 되겠네요. 64분의 30이 된다. 약분해주면 32분의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해서 요거 더해주면 47이 되겠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134페이지인가요? 134페이지 5번인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했습니까, 이건? 방금 한 게? 오케이. 자,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와 같은 번호가 붙은 꼭지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도형이 단 한 개의 직선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자,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와 같은 번호가 붙은 꼭지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도형이 단 한 개의 직선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와 같은 번호가 붙은 꼭지점을 연결하는 거죠. 두 개를 던지니까 두 개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도형이 단 한 개의 직선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왜 단 한 개라고 했을까? 명령 나와. 응? 어차피 직선 아닌가? 어차피 딱 한 개 직선 아니면 점인데. 그럼 뭐만 빼면 되죠? 같은 것만 빼면 되죠? 6, 6이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얼마입니까? 전체가 36인데 이거 같은 게 나오는 게 몇 가지? 6가지니까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36분의 12, 30이라는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맞나요? 답이 아니죠? 어? 6분의 5 맞아? 그 말이네요. 뭔 개소리야 이거. 이건 빼세요. 도형이 직선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리고 직선이 좀 애매하잖아요. 선분이라고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1번. 자, 흰 공 3개하고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골라서 그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요. 꺼냈던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한 개 더 넣은 다음에 상자에 있는 6개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흰 공이 적어도 하나는 뽑힐 확률을 하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흰 공을 처음에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어요.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러면 흰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거랑 똑같은 색을 하나 더 넣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흰 공이 4개가 되고 검은 공이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흰 공이 3개가 되고 검은 공이 3개가 되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2개의 공을 다시 뽑은 다음에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하나 뽑힐 확률보다 뭘 구하는 게 더 좋아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죠. 검은색 2개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게 좋아요. 즉 이거에다가 누구를 곱해줘야 되냐면 여사건의 확률을 곱해줄 거니까 1 빼기 얼마? 62분의 22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누굴 곱해줄 거냐면 1 빼기 얼마? 62분의 32 이렇게 이제 곱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뭘 구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 걸 구하고 싶다. 저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얘를 어떻게 이제 곱해주시냐면, 자, 1개 나올 때, 그 다음에 2개 나올 때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예,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좀 처음에 개념 잡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단원이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하게 되더라도 오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집합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y에서 z로 가는 건데, 자, 합성함수를 만들고 싶대요. x에서 z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이렇게 읽는 거죠. f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f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 자, 치역이 z라는 얘기는, 자, 이거 원래 공역이잖아요.
얘가 공역인데, 자, 공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치역이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전부 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로 몰빵 가는 경우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0이나 1로 몰아서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가를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는 같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1대1로 대응해라. 1대1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만약에 1대1 함수 중에서 y의 원소와 x의 원소가 정확하게 동일해서 y 중에 남는 게 없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만들어라 일단. 그 다음에 g의 치역은 z다라고 돼 있어요. g의 치역은. 자, g의 치역은 z다. 자, g라는 함수의 치역이 z가 된다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y에서 z로 가는, 자, y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z가 0, 1인데, 자, 요거의 치역이 뭐라고 했어? z라고 했단 말이야. z라고 했죠? 자, z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0으로 가거나 1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z가 된다는 얘기는 치역이 z가 돼야 되니까 화살을 맞는 놈이 전부 다, 얘네 두 개가 전부 다 화살을 하나씩은 맞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 합성 F를 만드는 거예요. 자, G 합성 F를 만들었더니 그게 뭘 만족을 시킨다? 치역이 Z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구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상황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Z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 자, 얘가 Z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0하고 1에 대응이 될 거야. 자, 0하고 1에 대응이 될 건데, 0하고 1에 각각 하나, 세 개가 대응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대응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개, 한 개가 대응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0에 세 개가 대응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자, 0에 3개가 대응될 확률. 자, 지금 뭐는 빼야 되냐면 일단 전체가 뭐냐면 하나로 몰빵 가는 경우는 빼자는 얘기야. 그죠? 자, 이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로 0으로 전부 다 몰아서 가거나 1로 전부 다 몰아서 가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자. 그러면 경우수가 몇 개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 2개, 2개. 2개인데 뭘 빼야 돼? 0으로 몰아서 가는 경우, 1로 몰아서 가는 경우. 2개 빼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1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G를 만족시키는 놈은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면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생겨요. 자, 14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14가지 중에서 얘가 0에 한 개가 대응되고 1에 3개가 대응되는 경우는 몇 개냐? 그러면 3개 대응될 걸 찾아야 되잖아요. 야, 4개 중에서 너 나한테 와.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니까 4C3이죠. 그러니까 몇 개야? 4개. 됐죠? 4개. 자, 4개. 그 다음에 0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4가지, 여기도 4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개씩 나누어서 가는 경우는 전체 중에 몇 가지가 되겠어? 당연히 6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시다. 일단 F가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예요. 근데 여기가 1, 2, 3이란 말이야. 근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원소가 4개의 원소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함수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만족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경우는 뭐냐? 얘는 4개 중에서 2개가 얘네 각각을 나눠가는 이 상황은 얘가 어떻게 대응되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해요. 이해됩니까? 무조건 성립하죠? 자,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예요. 됐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얘죠. 3개.
자, 3개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얘의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f라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 몇 가지 될 수 있어?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가 됩니다. 24가지. 자, 전체가 24가지예요. 자, 전체가 24가지인데 전체 24가지 중에서 자,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그 24가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즉, 여기서 1로 대응이 되는데 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무조건 가능한 거야.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문제는 뒤에서 벌어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뒤에서 벌어져요. 자, 문제는 뒤에서 벌어지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성립해요. 그러니까 14분의 6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이야. 자, 무조건 성립이에요. 14분의 6은 무조건 성립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 어떤 경우는 성립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3개를 딱 대응을 시켜놓고 나서 얘네들을 생각을 해주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 4가지에서 벌어진다고. 그죠? 이 4가지에서 벌어지는데 얘가 일로 갈 거냐 아니면 얘가 일로 갈 거냐 아니면 얘가 일로 갈 거냐 아니면 얘가 일로 갈 거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얘가 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0에는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다 어디 대응돼야 돼? 이렇게 대응돼야 돼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까? 시키죠. 네, 시켜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 3개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경우야? 요걸로 가는 경우야. 자, 요 1로 전부 다 가는 경우죠. 자, 1로 전부 다 가는 경우는 자, 이 3개가 1로 전부 다 가는 경우는 우리가 센 4가지 중에 몇 가지만 있어? 몇 가지만 있어? 한 가지만 있지. 한 가지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시켰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함수가 4개야. 이 경우에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간다고.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되는 경우는 이제 4분의 3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다 이제 대응을 시켜놓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로 갔는데 치역이 Z가 될 확률은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 이 경우에는. 그죠? 근데 이 경우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 경우가 나올 확률이 14분의 4란 말이야. 그 중에 얼마다? 4분의 3은 성립하고 4분의 1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두 개 곱해야죠. 이게 나왔다는 가정하에는 확률이 얼마니까? 4분의 3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자, 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14분의 6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놈이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성립한다 확률이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들 있죠? 14분의 얼마? 4. 그 다음에 14분의 얼마? 4에는 각각의 몇 가지 경우만 성립한다? 4개 중에 3가지 경우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14분의 3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1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14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4분의 12가 돼서 얼마다? 7분의 6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나요? 답은 맞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 응용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요거에 대해서 정사각부를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하기로 했대요. 충분히 높은 지점에서 이 입체를 내려다 보았을 때
두 꼭지점이 서로 겹쳐 보이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충분히 높다. 충분히 높다인데 자, 충분히 높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식으로 해석하면 졸라 높다예요. 그렇죠? 충분히 작은 양수, 졸라 조그만 양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충분히 높다, 졸라 높다.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쳐다본 거지, 위에서. 왜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적당히 높은 곳에서 쳐다보잖아요. 여기서 많이 쳐다봐, 또 생각해봐. 그러면 겹쳐 보이는 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얘랑 겹치지 않거든. 근데 충분히 높은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나 다 똑같은, 즉 각도가 얘를 쳐다보나 각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쳐다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 점은 위에서 쳐다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몇 개씩이 겹쳐 있는 거야? BF가 겹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겹쳐 보이는 거야? CG가 겹쳐 보이는 거고, 여기는 DH가 겹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EI가 겹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임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졸라 높은 곳이니까. 자, 그래서 겹쳐 보이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겹쳐 보이는 경우만 빼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꼭지점인데 지금 총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죠. 자, 9C2에서 자, 1에서 빼주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경우를 빼는 거지. 뭘 뽑으면 돼? D하고 H를 뽑거나 이거 두 개를 뽑거나 이거 두 개를 뽑거나 이거 두 개를 뽑거나, 그래서 4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요. 야, 지금 몇 쪽이냐? 142쪽. 와,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요걸 구해라.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웠으니까 조건부 확률은 자, 어떻게 쓰겠다. PA의 여집합 여사건, B의 여사건을 하겠다 그러면 밑에다가는 누구를 까냐면 B의 여사건을 깔아야죠. 이렇게. 그 다음 위에다 올려줘야 될 것은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자, 전체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A 교집합 B가 9분의 1이니까 여기 9분의 1 갖다 쓰세요. 그냥 이렇게. 자, 9분의 1 갖다 쓰시고, 자, 내가 만약에 진짜 집합처럼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체가 그냥 9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있죠? 전체가 9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이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 있다. 전체가 9개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 그런 다음에 PA가 9분의 2니까 자, A가 9분의 2가 되려면 여기는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PB가 9분의 4니까 여기는 3개 들어가야 되겠죠. 5개 들어갔으니까 밖에는 4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B의 여사건이니까 몇 개예요? 5개죠. 5분의. 자, A 여사건, B의 여사건 교집합이니까, 자, 이거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되겠죠?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몇 개야? 4개죠. 그래서 5분의 4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9로 전부, 얘를 1로 보고 9로 전부 다 나누었다. 그게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P, 이거는 2개 더해주면 9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9분의 4가 되는. 야, 너무 앞서가지 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니, 딱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문제 했을 때 탁 이렇게. 맞았죠? 근데 어쩝니까? 다음 학기에 니들이 봐야 될 시험인데 어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있지? 이 배운 게 2월 말까지 배워야 되는 게 중간고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기말고사에는 또 지금
통계를 또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중간고사까지 이 책 하나가 뭐의 문제야? 니네 학교들의 문제야. 니네 학교들 문과는 괜찮아. 그렇죠. 우리 문과는 그럼 얘는 하나만 하는 거고 문과 괜찮아. 얘는 너네는 하나만 하는 거고 얘네들은 기하 벡터와 확률 통계를 동시에 하니까. 동시에요? 확률 통계도? 기하 벡터도 저 3학년 1학기 때 끝나는 거고 아 진짜요? 확률 통계도 3학년 1학기에 끝나야 수능을 보지.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걸 어떻게 해요? 학교는 간단해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려운 문제 빼고 진도만 나가는 거야. 교과서 가지고 진도 나가면 하루에 한 단원이 뭐야? 하루에 중간고사 단원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이런 문제 하나도 안 풀어주고 야 조건부 확률 이거야 하고 알아서 풀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느껴봐. 학교에서 교과서 이게 딱 보면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아주 쉬운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뭐 설명도 뭐 약간 좀 축약해서 하시겠죠. 축약해서 딱 해주시고 야 여기서 나와 라고 얘기를 하죠. 교과서에서 나와 얘기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교과서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다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월 달에 주거하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얘는 지금 계약 하고 있어요? 기하백도 끝났죠. 끝났어요 얘는? 네. 끝났어요? 수업 끝났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지금 책 몇 권을 끝냈냐면 기하백터 책만 3권을 4권을 했어요. 4권. 진짜요? 어떻게 돼요? 이거 책 상하권 이렇게 해가지고 RPM 개념 유형 이거 해가지고 총 4권을 끝낸 거야. 얘는 딴 공부 안 해요? 미적분 2도 같이 했어요. 아니 그 수학만 해요 얘네? 이과는 원래 수학이 70%예요. 왜 영어 공부 안 하냐? 시간이 돼요 그게?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이과는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과는 국어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범진이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문현민 선생님? 네. 하고 있어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생님 결혼하셨어? 안 했어?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가 40이 넘잖아요. 그렇죠. 40이 넘어서 결혼하려면 정말 이것저것 많이 재야 되거든요. 많이 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40살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재산이 없어도 20억은 있어야 돼요. 네. 진짜요? 20억은 있어야 솔직히 40살에 아니 고르고 골라서 결혼할 건데 40살 되는 여자랑 결혼하진 않거든요. 왜? 후세를 생각해야 되니까 후세를 생각하려면 당연히 40살보다는 30살 쪽에 가까운 그 여성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자기는 쓰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 지금 큰일 나요 지금.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후세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세를 갖는데 문제는 그 30대 30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30
아니 연봉 8,800이라니까. 아 언제 몇 퍼센트 얼마부터 연봉 8,800부터. 8,800 어. 8,700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무사를 두고 적절히 연봉을 이제 깎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봅시다. 유리는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떠날 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아, 이러지. 유리가 가끔 슈퍼 돌리고 우산을 갖고 학교를 갔다가 문구점을 가는 서점을 들러서 집에 와서 우산을 잃어버렸으면 알았대요. 병신이네. 자, 유리가 우산을 잃어버린 곳이 문구점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동하는 동안은, 야, 그럼 이동하는 동안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동은 들고 가야지. 자,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학교 갔다, 문구점 갔다, 서점을 들렀으니까 세 군데를 눌렀거든요. 자, 세 군데를 눌렀는데, 그러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선생님, 문구점의 확률 3분의 1이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구점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학교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와서 우산을 잃어버렸으면 알았대요. 봤더니 우산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뭐인 거야?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이야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학교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인가요? 3분의 1 좋아요. 자, 문구점은 얼마인가요? 자, 문구점을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문구점에서 잃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자, 어디요? 서점. 그래도 참 착실한 학생이네요. 그죠? 학교 갔다 문구점 갔다 서점 갔다 집에 와. 기가 막히네요. 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가 뭐냐면 9분의 2에다가 27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이 27분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얼마죠? 27분의 9가 되고요. 얘는 27분의 6이 되고요. 얘는 27분의 4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확률은 얼마냐면 27분의 얼마입니까? 19입니다. 19가 잃어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죠. 전체 경우가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대? 문구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풀면서 지금 한 번도 막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자, 어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선 전화나 인터넷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해서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30%가 남성인데 남성의 40%는 전화 예약을 했고 여성의 80%는 인터넷 예약을 했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가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30% 남성이니까 10분의 3이 남자일 확률이 얼마인 거고 10분의 3인 거고 여자일 확률은 얼마인 거죠? 10분의 7인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남자 중에서는 전화 예약한 사람이 있고 인터넷 예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전화나 인터넷이죠. 자, 전화 예약한 사람이 얼마래요? 남성의 40%. 자, 남성의 40%니까 이 중에 얼마? 10분의 4. 그럼 인터넷 예약은 10분의 6이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80%는 인터넷 예약을 했답니다. 10분의 8이고요. 얘는 10분의 2가 되겠죠. 아주 전형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는 전화를 하는 게 빠르죠. 그죠? 굳이 뭐 인터넷 안 하죠. 근데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막 가면서 거기 돼요? 이러면서 이제 가겠죠. 그게 이제 여자보다 조금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이제 다 예약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민호 뽑은 한 명이 인터넷 예약을 했다면 인터넷 예약한 사람 누구죠? 얘랑 얘죠. 그죠? 자, 얘랑 얘니까 이거 얼마예요? 100분의 18.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7, 8에 56. 이렇게 되겠죠? 자, 인터넷 예약한 사람이 이거 두 사람인데요. 두 부류인데 이 두 부류 중에서 이 부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100분의 56 플러스 100분의 18분의 자, 100분의 얼마다? 18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보세요.
자, 정팔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만든 세점, 임의의 세점을 택해서 만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횟수를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팔각형이라고 했으니 자, 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빗변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빗변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빗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얘가 빗변이 되는 경우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옵니까? 각각 경우마다 하나, 둘, 셋이고 6개씩 나오죠. 그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몇 개씩 나오니까 6개씩 나오니까 전체 경우가 몇 개예요? 24가지예요. 자, 이 24가지 중에서 자, 그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직각삼각형 중에서 2등변 삼각형인 건 각각 경우마다 몇 개씩 생깁니까? 하나, 2개씩 생깁니다. 2개씩 생기는데 총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총 얼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끝. 잠깐 쉬었다 하죠.